할머니가 구해준 들개. 그 개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며 아들을 공격했습니다. 모두가 비극이라 생각한 그 순간, 놀랍게도 그 들개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월 강원도 산골 마을에 유난히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오후 70대 박순덕 할머니는 집 뒤편 야산으로 나무를 주우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할머니는 작은 지게를 짊어지고 익숙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던 할머니는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낑낑. 어디선가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눈 덮인 관목 사이 누런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 추운 날씨에.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뒷다리에는 선명한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누가 덫이라도 놓았나.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으르렁거렸지만 할머니의 손길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건드리지 마세요.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를 본 이웃 김씨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개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들개예요, 들개. 요즘 저개 때문에 동네 닭들이 다 물려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다쳤는데 그냥 둘 수가 있나. 할머니, 나중에 사람 물면 어떡하려고요. 119동물구조대에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개를 마루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개는 아픈 듯 몸을 떨었지만 할머니를 물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네. 들개라더니 생각보다 순하구나. 할머니는 집에 있던 닭고기를 삶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허겁지겁 고기를 먹어치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을 보니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개를 위해 마당 한쪽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줬습니다. 낡은 이불과 담요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쉬렴. 내일은 동물병원에 데려갈게.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개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도 외로웠구나. 나처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개를 차에 태워 20km 떨어진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본 뒤 말했습니다. 덫에 걸렸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 같네요. 다행히 뼈는 괜찮고 근육과 인대가 손상됐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꾸준히 약을 먹이고 상처를 관리해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잘 돌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개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다리를 절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개는 할머니가 밥을 주러 나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눈빛도 이제는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할머니는 개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이. 너를 만난 게 복이니까 복이라고 부를게. 개는 할머니의 손길에 눈을 가늘게 뜨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보기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옆을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걱정 마. 우리 보기는 착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보기를 위해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고기를 삶아줄게. 할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보기는 마루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은 후 보기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도 내 가족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당에서는 보기가 주변을 경계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듯이요. 달빛 아래 보기의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할머니를 지키는 수호자 같았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얼굴 좀 뵈러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가, 우리 아들이 온대. 반갑게 맞아줘야지. 보기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할머니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보기가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꿈이 이렇게 생생하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보기가 달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보기가 할머니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다리를 절던 것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이제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 가면 보기도 부엌 앞에 앉았고 할머니가 마당에 나가면 보기도 뒤따랐습니다. 참 신기하네. 들개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손길에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어쩐 일이니? 내일 내려갈게요. 얼굴 좀 뵈러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얼마만이니? 밥 해놓을게. 네, 내일 점심쯤 도착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가, 내일 우리 아들 온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약속대로 점심때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많이 추웠지? 할머니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여느 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상한 듯 핏기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네,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민수가 현관에 들어서려는 순간 보기가 나타났습니다. 보기는 민수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민수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이게는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경직됐습니다. 아, 보기야. 한 달 전에 산에서 구해왔어. 착한 애야. 들개 아니에요? 위험하잖아요. 아니야. 보기는 순해. 나한테 아주 잘 따라. 민수는 보기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보기도 민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고기 구웠어. 할머니는 민수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보기는 거실 한쪽에 앉아 민수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식사 내내 민수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진짜 괜찮아요? 혹시 사람 물면 어떡하려고요? 걱정 마. 보기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래도 들개잖아요.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을 텐데. 민수야, 보기는 나를 지켜줘. 밤에도 마당을 지키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남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민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 하자 보기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야, 왜 따라와?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보기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 발 옮기면 보기도 한 발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보가 이리 와. 할머니의 부름에 보기는 천천히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민수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보기도 함께였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바로 옆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려 할 때마다 보기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게 이상해요.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할머니도 보기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보기는 누구에게나 온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수에게만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보가,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가족이라고. 할머니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지만 곧 다시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전. 많이 먹어. 서울 가면 또 제대로 못 먹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보기를 신경 썼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게 때문에 불안해요. 무슨 소리야? 혼자 사시는데 저런 큰 개가 있으면 위험해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보기는 나를 지켜줘. 오히려 보기가 있어서 안심이야. 그래도. 민수야, 너도 알잖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자주 못 와서.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아니까.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건너방에서, 보기는 마당에서 잤습니다. 한밤중 민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 보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보기의 눈이 형광처럼 빛났습니다. 민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보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로 보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가니? 하루 더 있다 가지 그래. 다음에 올게요. 일이 밀려 있어서요.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민수가 차에 타기 전 보기가 다가왔습니다. 보기는 민수의 가방 쪽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야, 비켜. 민수가 가방을 들어 올리자 보기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보가. 안 돼. 할머니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는 뒤로 물러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자주 전화해.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할머니는 보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가, 왜 그랬어? 민수가 내 아들인데. 할머니는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뭘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민수는 착한 애야.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지친 얼굴도 걱정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당에서는 보기가 여느 때보다 더욱 경계하는 모습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기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모르는 위험한 무언가를. 보기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기와 산책을 하고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보기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할머니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기가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말이죠. 보가, 거기 아무도 없어. 할머니가 말하면 보기는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엄마가 보고 싶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기가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보가,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는 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기는 조용히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도 보기는 마당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다가올 위험으로부터. 보기만이 알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민수가 다녀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보기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행동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고 산책 중에도 자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가, 무슨 일 있니? 할머니가 물어도 보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을 더욱 바짝 지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잖니. 죄송해요. 너무 바빴어요. 오늘 오후에 내려갈게요. 그래? 잘 됐다. 밥 차려놓을게.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보기는 귀를 쫑긋 세우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색 차 한 대가 할머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와.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어깨에 갈색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꽉 붙잡고 있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보기가 나타났습니다. 보기는 민수를 보자마자 몸을 굳혔습니다. 귀가 뒤로 젖혀졌고 털이 곤두섰습니다. 보가, 인사해야지. 할머니가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민수의 가방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으르르르.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보기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보가, 왜 그래? 할머니가 놀라 보기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민수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비켜서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보기의 으르렁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눈은 민수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가 미쳤나 봐요. 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기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으악!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보기는 민수의 몸이 아닌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가방 끈을 물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보가, 안 돼. 할머니가 보기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기는 놓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민수의 외침에 이웃들이 달려왔습니다. 마을 이장 김 씨와 옆집 박 씨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적개가 사람을 공격했어요. 보기는 여전히 가방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장 김씨가 보기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박씨도 함께 보기를 끌어당겼습니다. 보기는 있는 힘껏 버텼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방에서 입을 떼고 말았습니다. 보기는 계속해서 지저댔습니다. 왈왈, 왈왈왈. 그 짖음 소리에는 필사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기가 왜? 민수는 땅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게 당장 없애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친 개예요. 사람을 공격했다고요. 이장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선을 넘었어요.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기는 두 남자에게 붙잡힌 채로 여전히 민수의 가방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기의 눈에는 공격성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보가. 할머니가 천천히 보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이웃들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짖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낑. 할머니는 보기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보기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민수의 가방. 민수야.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그 가방 좀 열어봐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냥 제 짐인데요. 열어봐. 보기가 그 가방을 계속 보고 있어.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적개가 절 공격했다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야, 가방 열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싫어요. 왜? 그냥. 제 물건이니까요. 할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숨기는 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장 김씨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하지 마세요. 민수가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왜 그러니, 민수야? 뭐가 들었길래?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습니다. 그 순간 보기가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장 김씨가 보기를 놓아줬습니다. 보기는 다시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보기의 이빨이 가방의 지퍼를 물었습니다. 세차게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유리병이 굴러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니? 서류에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박순덕, 수익자는 박민수, 보험금은 2억 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장 김씨가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쥐약 아니오? 박씨가 병의 라벨을 읽었습니다. 이거 사람한테 쓰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설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가 엄마를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가, 내가 알았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보기는 조용히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이장 김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소.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민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눈빛에는 경악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그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보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기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버려진 들개. 할머니가 구해준 그 개가 오히려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할머니의 집 마당을 비췄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장 김씨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유리병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경찰서로 가시죠. 경찰관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를 아는 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니,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다니? 미안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나를, 내 엄마를 죽이려고 했잖아. 어머니, 왜 그랬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3억이 넘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집사람도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내 엄마야. 너를 낳고 키운 엄마라고. 민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을 했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집도 팔고 내가 가진 거 다 줬을 텐데. 어머니, 근데 왜 날 죽이려고 했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민수 씨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민수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와 보기 그리고 이웃 몇 명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장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기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얼굴을 비볐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박 씨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보기가 재빨리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보가.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가 뒤따랐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고개를 할머니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알았구나. 처음부터. 할머니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처음 왔을 때 보기의 경계심, 가방을 향한 집요한 시선, 밤마다 현관을 향해 으르렁거리던 모습. 넌 날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려진 들개였던 내가 날 구했어. 보기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혼자 두었던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뒤척일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손을 핥았습니다. 보가, 넌 왜 이렇게 착하니?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난 널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보기는 할머니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새벽 4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플 뿐이었습니다. 내가 더 자주 연락할 걸, 더 자주 찾아갈 걸, 내 고민을 들어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감으로 가득한 그 눈빛. 난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첫돌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 사진. 할머니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귀엽던 애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기가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가, 난 민수를 용서해야 할까? 보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고 계세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보기가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기가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보가, 나 좀 나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보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서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깊은 다크서클, 초췌한 모습.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천천히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면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제가 정말 미쳤어요.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플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널 볼 수가 없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라. 건강해야 한다. 어머니. 엄마는 항상 내 엄마란다.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민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빈 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보기가 반겼습니다. 꼬리를 크게 흔들며 할머니에게 뛰어왔습니다. 보가, 기다렸니? 할머니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넌 날 배신하지 않겠지? 보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보가.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보기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보가, 내가 널 구했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날 구한 거구나. 보기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보기의 눈이 빛났습니다. 작은 자비가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수호천사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할머니와 보기는 매일 함께 산책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민수를 떠올리며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있었습니다. 보기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보기가 할머니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할머니와 보기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바로 보기를 처음 만난 그곳이었습니다. 보가, 여기였지? 내가 쓰러져 있던 곳.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널 그냥 지나쳤다면. 할머니는 상상했습니다.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보기랑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말이야.
보기 덕분에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보기가 우리 집 수호신이야. 할머니는 보기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보기를 다르게 봤습니다. 위험한 들개가 아니라 영웅으로, 생명을 구한 의로운 개로.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를 삶아 밥과 섞었습니다. 보가, 오늘은 특식이야. 보기는 기뻐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보가, 우린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거야. 보기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잤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를 지키는 자세였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생명을 구하는구나. 내가 베푼 작은 자비가 나를 살렸어. 세상에는 여전히 선함이 있어. 그리고 그 선함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와.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보기는 한밤중에도 깨어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안전한지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상쾌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보가, 좋은 아침.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둘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와 보기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려진 들개와 외로운 할머니. 운명처럼 만난 두 존재.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서로의 삶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기도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곁에서 충실하게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영원히 함께였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출소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네,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민수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허락한 만큼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수는 마을에서 작은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게도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기도 민수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평화로운 공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여전히 언제나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생명의 은인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영원한 수호자로.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